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공쌤이에요. 중3 원과 직선의 활용 이제 들어가네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이고 원의 중심 구하기 서술형 문제이고요. 약간 심화 문제인데 사실 늘 지금까지 해왔듯이 심화 문제지만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하게 이해가 되어 있다면 많이 힘들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 문제는 더더욱이나 뭔가 계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 개념, 특히 현의 성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서술형 문제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은 원의 일부분이다. 이 원의 중심을 찾는 방법을 설명하여라 그랬어요. 사실 이거는 중3 문제가 아니라 중2들도 풀 수 있어요. 단 중2는 이제 원과 직선을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푼다면 삼각형의 성질에서 나오는 외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써 아 하고 떠오르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요거 설명을 한 다음에 그것도 다시 한번 잠깐 설명해서 그 방법도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현의 성질과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먼저 문제를 풀 건데요. 잘 보세요. 이렇게 현을 하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이 선분에 대해서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그리는 방법, 작도하는 방법 아시나요? 컴퍼스를 가지고. 자, 어떻게 하시나요? 양 끝점에 침을 놓고 반지름이 같은 원을 이렇게 겹치도록 그리죠. 그리고 나면 두 점이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면 그걸 연결을 하면 돼요. 그러면 현이 수직으로 이등분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현은 아무데나 그리면 돼요. 임의의 현을 그리면 되는데 현 하나 더 그려야 돼요. 자, 원하는 곳에 그리되 현은 이쪽 현과 겹쳐도 되고 붙어도 되고 떨어져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현을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반지름이 같은 원을 그려서 만나는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이제 수직 이등분이 돼요, 현이. 그런데 이때 이 현을 수직 이등분하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바로 이 점이 원의 중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현의 성질 중에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언제나 어디를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 라고 했어요. 자, 혹시 간과하고 쉽다는 개념 때문에 외우고 있지 않았던 학생들이 있다면 꼭 지금 외워두세요.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언제나 원의 중심을 지난다 라는 거죠. 자,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거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요 그림 보시면 아 맞다 이거 풀은 적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 있을 거예요. 중2 때 외심에서 나오죠. 수막세의 나머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수막세가 온전하게 생긴 원으로 치고 원의 중심을 반지름을 알기 위하여 이 수막세의 원의 중심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때는 이 현해를 배우지 않은 상태인데 삼각형의 외심을 이용해서 구했었어요. 이것도 서술형 교재에 있었던 문제 같네요. 자, 보세요. 그러면 수막세가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온전한 원은 아닌데요. 그냥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원이라고 생각하고 세 군데의 점을 찍어요. 임의의 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그 세 점을 연결하면 둔각 삼각형이 돼요. 그러면 둔각 삼각형에서 이 수막세가 원의 일부다. 그렇다면 그 위의 세 점이니까 이 삼각형의 외심이 바로 수막세의 중심이 되겠죠. 원의 중심이. 따라서 삼각형의 외심을 구하는 거죠. 삼각형의 외심 외우고 계시죠?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대답이. 세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따라서 자, 요 변의 수직이등분선 또 이제 뭐 수직이라거나 이런 표시는 안 하고요. 그냥 대략적 그림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중심을 보면 수막세의 중심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요 변의 수직이등분선 또 제일 긴 변의 수직이등분선은 언제나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고요. 바로 그 점이 이 수막세라는 이것을 온전한 그냥 원이라고 한다면 그 중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지름을 구하고 나면 그것을 컴퍼스로 나머지를 복원해서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중2용이고요. 이게 중3용이에요. 둘 다 서술형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걸까요? 다르지 않아요. 현의 성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다른 것 같지만요. 같은 거예요. 현을 갖다가 여기 붙여보세요. 온전하게 딱 붙여서 그렸다면 삼각형의 외심을 그린 거와
똑같아요. 두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 그러면 나머지 변의 수직이등분선은 반드시 여길 지나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같은 거예요. 이름만 다르지 개념이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차곡차곡 쌓다 보면 계속 서로 연관이 되고 연결이 되어서 나중엔 수학이 쉬워지는데 좀 쉽다고 외우지 않고 가고 그냥 쉽게 넘기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서로 연결되고 관통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수학 점점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자. 외심은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되셨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두 반원의 반지름, 두 반원 보이시나요? 요것과 하얀색 요거. 두 반원의 반지름이 각각 2와 4이고 요 A점에서 큰 원의 한 점, 그 원 위에 한 점 이렇게 선분을 연결을 해서 AT라는 선분을 그리고 요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접선이죠. 그죠? 이때 먼저 이제 문제가 두 개인데 첫 번째 AT를 구하라고 하면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분을 구했을 때 언제나 여기는 수직이죠. 직각으로 만나기 때문에 직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면 직각 삼각형이 보이니까 각 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써보자. 요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4이고요. 요 길이는 반지름들의 연결이네요. 그죠? 2, 4. 그래서 8.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알 수 있죠. 두 가지 방법이 또 있지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구할게요. 자, x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따라서 x는 4루트 3. 사실은 4하고 8이 나오는 순간 1대 2대 루트 3이네 라고 알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두 번째,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색칠한 부분이 어떤 독특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이 아니라 독특한 도형이라서 구분지어서 구할 수 있는 거. 4루트 3 지금 올라왔어요. 구분지어서 보시면 요 넓이 먼저 구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어떤 도형의 일부인 것 같아서 그렇게 구해야 돼. 전체 도형에서 일부를 빼고 남은 도형인가 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어디에서 어디를 빼면 요 모양이 나올까요? 요런 직각 삼각형에서 요런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나머지 요만큼이 나와요. 요전 모양과 같죠? 그죠? 요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쉬운 거부터 요 넓이는 1번이라 하고요. 밑에 있는 넓이는 2번이라고 해서 1번과 2번의 넓이를 더하도록 하자. 1번이 쉽죠. 파이 R제곱이 원의 넓이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반원이니까 2분의 1 꼭 잊지 말고 곱해서 2파이 구하시면 되고요. 2번은요. 일단 직각 삼각형의 넓이 4 곱하기 4루트 3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거기서 이제 여기를 빼야 되는데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아시나요?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인데 중심각을 모르네요.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잠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4루트 3을 구했지만 1대 2대 루트 3이네 이렇게 됐었잖아요. 1대 2대 루트 3일 때는 특수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을 외우고 있죠.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 자, 되셨나요? 그래서 중심각이 60도구나. 그렇다면 파이 R제곱을 한 다음에 360분의 60이니까 6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나온 답을 이렇게 쓰시고 1번과 2번을 덧셈을 하시면 8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외운 공식들이나 알았어야 되는 내용들 미리 알고 있었어야 하는 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한 변을 구했기 때문에 그 정리를 알거나 또는 피타고라스의 수에 의해서 1대 2대 루트 3을 쓴 다음에 각도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정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정리를 해보신다면 아까 원의 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죠. 현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이용하는 거. 그것이 언제나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게 중3용이었다면 세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외심이다. 삼각형의 세변이에요. 이게 중2용이다. 하지만 이게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결국은 현이 붙으면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되셨죠? 그래서 현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은 언제나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묻는 서술형 문제를 위주로 풀어봤어요. 쌤이
되도록이면 자주 동영상을 좀 올려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